네, 뉴욕 증시 마감 1시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선 나스닥, S&P 500, 다우 단기적인 반등이 지금 바닥에서 나오고 있어요. 장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던 재료는 SBB 파이낸셜 그룹이 결국 유동성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30% 넘게 오늘 또 하락하다가 지금 거래 정지까지 나왔어요. 이틀 동안 100% 이상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금융주들의 분등감이 커져 있던 상황에서 그래도 오늘은 대형주들이 조금 뭐 전일보다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 업종들 금융주들이 하락의 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밌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장중에 이 바이낸스 PC 사이트가 들어가지지 않아가지고 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급락 나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하락폭이 크게 나왔어요. 장 초반에는. 그래서 최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실버게이트 이슈부터 예전까지 좀 넘어가면은 뭐 FTX죠. 그리고 테라 이슈까지 터지면서 좀 시장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2024년도에 반감기가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실 분들 2년 정도 더 보셔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은 당분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죠. 사실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둔화가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부터 사실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물 자산이 없는 투자처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SBB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뱅크런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정부가 지금 단기적으로 셧다운을 시킨 상태에서 지금 총 예치금이 231조 원 규모라고 해요. 231조 원 규모 중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금자당 최대 25만 달러까지는 자산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도 은행이 뭐 터지거나 하면 나라에서 5천만 원까지는 한도를 보장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한도를 보장해주면서 최대 130조 원 이상은 구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SBB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빠르게 정부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다른 기업에 대한 매각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투자 그룹들을 만들어서 좀 대응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 만에 대응하고 빠르게 정말 거래 정지시킨 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리스크들이 예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이런 금융주들의 업종들이 좀 파생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정말 재밌는 점이 이 지금 패드워치 이 지표죠. 지금 빅스텝과 베이비스텝의 확률이 거의 뭐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봤는데 0.25%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 터지거나 뭐 정말 시장적 부담스러운 악재가 나오는 게 오히려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너무 아무런 이슈가 없이 그냥 흘러가면서 금융위기가 아니죠.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 근데 그걸 이겨내는 개인 투자자들.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하나가 뭐 넘어간다던가, 뭐 연쇄적인 리스크들이 확대된다, 이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나오자마자 바로, 연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연준은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가장 타격되는 것이 바로 기업들, 특히 금융주도부터 먼저 타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결국 연준을 압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최종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안이 만약 5.5% 구간이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조정폭이 나올 수 있는 이슈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좀 대단한 게 이런 이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투자처들의 심리는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400포인트가 이탈됐고 800포인트가 이탈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바이오메드 심리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 주중간에
지금 오늘은 이제 금융주들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조중간 좀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는 미국 당국의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오늘 뭐 이제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텍스트를 올려드렸으니까 좀 텍스트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월처럼 폭발적인 말도 안 되는 1월달에 뭐 51만 개는 일자리 나왔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지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고용 지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금리에 대한 이 변곡점들이 3월 달에 있을 CPI 그리고 PPI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보고 연준이 결정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연준도 좀 압박이 심할 거예요. 지금 사실 연준이 볼모로 삼았던 게 중국이 리오픈하게 되면은 다시 원자재 수요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것이다. 근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여기 다 꺾였죠. 꺾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금융 관련된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더 연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빅스텝을 하든지 0.50%를 하든지 베이비 스텝을 하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아마 저는 이것을 CPI, PPI까지는 확인할 것이다. 이후 그 3월 최대 중반 이후까지는 확인한 다음에 FOMC를 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20일까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뭐 일정들 확인해 보면은 15일, 17일,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우리 또 흔들흔들거리는 시장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공격적으로만 지금은 매매를 하지 않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가능성. 보통 우리가 이제 2009년도 돌아가면은 그때 샀으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그런 타이밍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주간 증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금요일까지 밤을 새버렸는데 몬스터가 저에겐 있으니까 추가적인 뭐 리스크 이슈들 나오면은 바로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